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공식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이 있습니다. 200명이 맞느냐 아니면 151명이 맞느냐. 왜냐면 한덕수 대행을 대통령으로 보면 200명이고 의결 정족수가 국무총리로 보면 151명이다. 그 갭을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의 한덕수 대행의 위상은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 도대체. 이제 이런 논란인데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입니다. 근데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민주당 단독으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8명이 넘어가야 탄핵할 수 있느냐. 그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논쟁인데, 자,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최근의 보도, 엊그제죠.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곳이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한 걸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는 이론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론이 없다.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에 동조했다. 그것도 사실과 다르죠. 계엄을 만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탄핵 사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가 거기에 그 입맛에 맞게 지금 견해를 이렇게 민주당 의원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일종의 맞춤형 답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정말 학계에서는 이론이 없냐? 이 입법조사처 말대로. 아니, 언론 보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당장 제가 쭉 찾아보니까 고려대 로스쿨 교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신분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 탄핵소수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되어 있고요.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헌법적 지위를 감안했을 때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언론 보도 한 페이지만 찾아봐도 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 민주당 의원에 대한 맞춤형 답변이 틀렸다. 왜? 논란이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론이 없습니까? 언론 보도만 봐도 벌써 이론이 있는데.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지금 한덕수 대행은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국무총리 때 일로 탄핵한다 그러면 그건 국무총리였을 때 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의 일로 처벌한다고 그래서 현재의 그 사람의 위치까지 다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때 못했으면 못한 거죠.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이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이렇게 반대로 해석해 보면, 그러면 현재의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려면 200명이 필요하다. 이거에는 동의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국무총리였을 때 탄핵 사유가 발생한 걸로 하면 151명이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궤변 아닌가요?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200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자, 그 보도만 지금 어제 이후로 줄곧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시죠. 2016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9일인가요? 10일인가요? 탄핵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상이 어디까지냐?
대단한 논란이 됐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도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제 그때 뭐 야당에서 뭐 또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국회 입법조사처입니다. 2016년 12월입니다.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뭐 별도로 입법조사처가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낸 게 아니고 학계의 의견을 모아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면 학계의 다수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거라는 얘기거든요. 2016년 학계와 지금 2024년 학계가 그렇게 다른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입법조사처가 말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6년 다르고 2024년 8년 만에 다르다. 왜 그런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왜 그런가? 8년 동안 뭐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죠? 근데 정권이 그때는 박근혜 정부였었고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였는데 뭐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회의장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장을 봤더니 정의와 국회의장입니다. 한나라당 소속이죠. 지금 국회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었죠. 뭐 정의와 의장도 한나라당 소속이었죠. 이제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탈당을 했지만 지금은 우원식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입법조사처장도 당시에는 정의와 의장이 임명한 사람이 입법조사처장을 했습니다. 임성호 처장입니다. 지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한 이관후라는 사람이 입법조사처장을 합니다. 그럼 결국 국회의장이 다르고 그 사람이 임명한 입법조사처장이 다르니까 입법조사처의 말이 바뀌었다. 이 대표적인 곡화가세 아닌가요?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장이 누굴 임명하느냐, 결국 민주당 성향을 임명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성향을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결론도 달라졌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러면 입법조사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정파적인 기관입니까? 아니면 뭐 정당에 소속된 것입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입법조사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럼 결국 나중에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도 오락가락 하는데 입법조사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쪽 편 들었다가 이쪽 편 들었다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도대체 정설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입법조사처장은 믿을 수가 없다. 입법조사처의 결론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건 유권 해석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 오히려 뭘 믿을 수 있는 거냐? 그거보다는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회 의견을 오히려 믿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통 국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사람은 뭐 형식상 임명은 아마 뭐 국회의장한테 받았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평생 국회 공무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석전문위원 자리까지 간 걸로 보이는데 그 중에 김상수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 낸 의견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가 맞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제 표결에 붙여서 189표
개혁신당 빼고, 아니면 개혁신당 포함해서 192표를 얻었다. 그게 이제 찬성을 했다. 그럴 경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뭐 우원식 국회의장 입맛에 맞는 입법조사처 이 결론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했을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인정 안 할 거려. 왜? 어디에도 명문 규정이 없고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명이라고 했고, 그럼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도 200명이 맞다고 하고, 지금 현재의 위치는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 가서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봐야 된다. 그럼 그때까지는 한덕수 대행은 직무정지가 된 거냐 아니냐? 이건 누가 판정하죠? 판정할 사람이 없죠.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을 거요. 국회는 국회의 주장이 있는 거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거 결론을 헌재가 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그러면 직무정지가 되는 거냐 아니냐? 그것도 어디에도 규정 없습니다.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그냥 넘기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할 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어떤 걸 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맞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한 입법조사처의 결론만 다르다. 2016년 말을 바꿨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국정의 대혼란 막아야 할 책임이 한덕수 대행한테도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한테도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약에 표결을 한다?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